그런데 여름 내내 기력이 좀 많이 떨어지셨던 분들은 이렇게 운동 강도를 확 높이는 거를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똑같이 오를 때도 여름 이전에 비해서 숨이 차다 이런 걸 훨씬 많이 느끼시는지, 운동을 하고 나서 심박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든지, 순간적으로 어지럽거나 머리가 띵한 증상이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셔야 돼요. 심장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운동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발생했던 이런 적자를 메우는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요. 그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경쌤입니다. 이번 여름 정말 무더웠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제 점점 기온도 내려가고 선선해지면서 못했던 운동을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등산을 갑자기 또 시작하시고 계단도 이전보다 많이 오르시고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런데 여름 내내 기력이 좀 많이 떨어지셨던 분들은 이렇게 운동 강도를 확 높이는 거를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름 동안 우리 심장이 생각보다 많이 일을 했거든요. 무더운 날씨에 우리가 땀도 많이 흘리고 소화 기능이 떨어진 채로 음식 섭취가 좀 부실했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심장은 적은 자원으로 계속 순환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이미 여름을 겪으면서 그 기능이 살짝 저하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름이 끝나고 운동을 시작하실 때는 먼저 확인하셔야 될 항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똑같이 오를 때도 여름 이전에 비해서 숨이 차다 이런 걸 훨씬 많이 느끼시는지, 운동을 하고 나서 심박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든지, 순간적으로 어지럽거나 머리가 띵한 증상이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런 변화들이 있다면 심장이 약해졌으니까 운동으로 강화해야지 이 말은 굉장히 맞지만, 기온이 내려가자마자 바로 운동 강도를 높이시는 것은 피하셔야 됩니다. 심장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운동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온이 떨어진다고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름에 우리 몸은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피부 쪽 혈관을 넓혀서 체표로 혈액을 많이 보내게 되고요. 땀도 내게 됩니다. 둘 다 체온을 낮추는 굉장히 효율적인 우리 몸의 정상 생리 반응이거든요. 여기서 그런데 우리 몸은 이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땀으로 수분이랑 전해질을 계속 잃게 되고 혈액은 피부 쪽으로 많이 분산이 되겠죠. 그리고 이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심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더워서 입맛이 계속 떨어지면서 찬 음식, 아이스크림, 아이스 커피 이런 것들 많이 드시게 되면 소화 기능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여름이 끝나고 이제 시원해지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발생했던 이런 적자를 메우는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요. 그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그냥 물을 단순하게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순환을 할 수 있는 물을 채워내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여름에 땀 많이 흘렸으니까 그냥 물 벌컥벌컥 마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물 마시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름에 땀을 흘리면 우리 혈액 속에 있는 수분도 일부분 같이 빠져나가는데요. 이때 수분뿐만 아니라 전해질도 같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우리 심장은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심박수를 더 올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여름에 많이 지쳤던 분들 중에서는 일어났을 때 핑 도는 느낌이라든지 샤워하고 나왔을 때 심장이 쿵쿵거린다,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심장이 더 빨리 뛴다든지, 가만히 있어도 어딘가 가슴 쪽이 불편하고 기력이 많이 빠진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나 체력 떨어졌나 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순환시킬 수 있는 체액의 여유가 떨어져 있을 이 가능성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 몸을 적시고 피부와 점막을 촉촉하게 해서 보호 기능을 잘 수행을 하면서 혈액과 조직 사이를 오가면서 정상적인 생리 기능, 이걸 수행하는 걸 진액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름이 끝날 때 단순히 기력이 떨어졌다 이 증상 말고도 눈이나 입, 피부가 더 오히려 말라졌다든지,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발생하는지, 같은 거리를 가도 두근거리거나 숨이 더 차는지, 이런 증상들 여러 개가 겹친다면은 여름 동안 진액을 꽤 많이 써버렸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물만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는 규칙적인 식사를 잘 하셔야 하고요. 우리 몸에서 진액과 혈액을 붙잡아 두려면 적당한 양의 단백질과 염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분이나 단백질이 잘 포함된 식사를 충분히 하시면서 수분은 나눠서 보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여기서 운동 전후로 소금을 복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집에 500ml짜리 생수 있으시죠? 그래서 500ml짜리 생수에다가 염분, 소금 3g 정도, 티스푼 하나 정도 됩니다. 그 정도 타셔가지고 운동 전후로 한두 컵씩 나눠서 섭취하시면은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수분과 전해질, 소모를 좀 더 막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실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식단을 한번 돌아보시고 여름 동안 단백질의 섭취가 내가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보이신다면, 사실 저녁에는 소화기능 떨어지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가 많으시면 오히려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아침에 삶은 계란 2개 추가하셔서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을 해주시고요. 점심에도 뭐 삶은 닭가슴살이나 수육 같은 걸 추가하셔서 하루에 이제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을 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다가 아이스 커피, 음주 같은 거는 진액 고갈을 더 악화시킨다는 거는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몸에 물을 그냥 붓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 물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순환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름 동안 지친 소화기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계절별로 봤을 때 겨울에 내가 소화가 좀 많이 안 된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반대로 여름에 기력 많이 떨어지고 땀을 많이 흘린 뒤에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요.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혈관이 오히려 수축하게 되죠. 이럴 때 원래 위 배출 능력이 떨어져 있거나 냉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소화기가 많이 차가워지고 위장이 거의 안 움직인다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여름에는 더운 환경에서 혈관이 확장하면서 피부 혈류가 증가하고 땀까지 많이 흘리게 되면 우리 몸은 혈압과 이 순환을 감당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원래 기력이 많이 약하거나 소화 기능이 약하셨던 분들은 소화기로 가야 할 충분한 혈액의 그런 여유가 없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름에 발생하는 소화불량은 겨울에 발생하는 소화불량처럼 위장이 정말 굳어있고 꽉 막힌 느낌보다는 더우면 입맛이 떨어지고 조금만 먹어도 금방 지치고 밥을 먹고 나면 유난히 처지고 졸리는 이런 형태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반복이 되면은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더위와 땀으로 기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제 식욕이 떨어지고 음식 섭취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몸을 회복시킬 단백질과 영양소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될 거고요. 그럼 결국 진액과 혈액을 채우는 속도는 다시 느려지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여름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보양식을 막 많이 한 번에 먹는 것보다는 다시 잘 먹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차가운 음식은 조금 멀리 하시고 따뜻한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름에 이제 입맛이 없어서 뭐 차가운 냉면이나 밀면, 콩국수 같은 음식들 위주로 드시는 것은 위장의 혈류가 충분히 모이기 어렵고요. 음식 특성상 이런 음식들은 먹는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해서 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소화에 불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맛이 없어서 과일로 그냥 한 끼 때우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수분과 당 위주로 식사를 하시는 것은 당장에는 배도 좀 부르고 수분도 보충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작 몸을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단백질 같은 영양소가 굉장히 부족한 식단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량이라도 양질의 음식으로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는 것, 요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양질의 음식이라는 것은 가공육이 아닌 신선한 고기와 생선, 그리고 수분을 많이 머금은 연근, 당근 같은 채소를 익혀서 드시는 것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식욕이 여름에 많이 떨어지셨던 분들은 수분만 부족했던 게 아니라 탄수화물 섭취가 줄어들고 글리코겐 저장이 많이 부족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백질이나 야채 말고도 쌀밥이나 고구마, 단호박 같은 내가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탄수화물, 이것도 잘 챙겨서 드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충분하게 수분, 전해질, 단백질을 섭취함으로써 혈액의 재료들을 일단 공급을 해주시고요. 당연히 질이 높은 수면을 좀 확보를 하셔야 되고, 사실 그럼에도 회복이 좀 더딘 경우에는 자세한 진료를 통해서 운동이나 생활 습관 전반에 대한 티칭을 받으신 후 이것이 다 정립되고 난 후에 운동 강도를 서서히 올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면 여름 동안 소홀히 했던 운동의 강도를 조금 높여보려고 준비 중인데요. 이렇게 준비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심장이 운동할 때 다시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거, 이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번 여름 굉장히 땀 많이 흘리고 기력 떨어지셨던 분들은 이걸 잘 활용을 하셔서 다시 운동 기능을 높이고 심장 기능도 강화하는 그런 행동들을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